제가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게 힘들지 번식하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게 실제로 지하철에 붙어 있던 광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15세 미만 어린이들의 숫자보다 65세 이상 숫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경로석 여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가운데로 옮겨드리자, 뭐 이런 그런 이제 내용인데 잘 표현한 거였죠. 2005년도 그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잘 몰랐어요. 그때도 산하제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요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라커 선생님이 2002년에 이 한 문장입니다. 미래 사회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 그 두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한 6명 정도씩 나왔었고요. 70년에 거의 5명.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 이미 대체 출산율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정부 그때도 모르고 그러다가 2005년에 1.08로 떨어진, 이 0자가 하나 들어가니까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2005년부터 언론이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1.08이 최저였는데 1.05를 기록하더니 드디어 작년엔 이제 1 미만으로 떨어진 거죠. 실제로 그 OECD 국가들 보면 우리나라가 최하고요. OECD 평균하고도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문제를 큰 그림에다가 놓고 한번 보셔야 돼요. 인구는 정말 굉장히 최근에 우리가 농업혁명 일으키고 산업혁명 일으키고 뭐 이러면서 그냥 급성장한, 자연계에 이런 예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한 동물이거든요.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조금 사는 나라는 이게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자국민 숫자가 줄어든다고 지금 이 야단법석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1804년에 10억이었다가 20억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후로는 그저 한 10년 남짓에 10억씩 지금 팍팍팍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 종 전체를 놓고 보면 특히 환경을 연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원하던 거였어요. 모든 환경 문제의 궁극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뭐 어떤 환경 문제라든 근원적인 데 파고 들어가면 인간이 종자가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이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나 어째나 뭐 약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느 날부터 조금 산다는 나라들이 내 나라 사람이 줄어든다, 남의 나라 사람이 자꾸 들어온다, 뭐 이런 걸 이슈 삼아서 출생률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전 지구적으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이 인구를 이동하게 해야 되는 게 답이거든요. 늘 인구는 이동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른바 네이션 스테이트가 자리를 너무 확고하게 잡으면서 이동을 막는 게 문제가 된 거고요. 사실은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뭐 나라에 따라서 전혀 인기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구나. 통섭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저는 이제 동물을 평생 연구했는데 제가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게 힘들지 번식하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 여왕개미는 일개미들 번식 못하게 강력한 화학물질을 매일 뿜어내갖고 절대로 못하게 막고 이러는데 저 변방에서는 인양반의 그 화학물질이 희석이 돼갖고 전달이 안 되면 변방에서는 일개미들이 또 막 알 낳고 그래요. 그러면 쳐들어가서 다 물어 죽이고
번식은 상황만 요만큼만 좋아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출생률을 올리려고 막 이렇게 쑤셔대는 게 답이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왜 자꾸 애를 낳지? 이렇게 되게끔 그냥 애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그냥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출생률에다가 이렇게 코를 박고 전략을 세우다 보면 될 일도 하나도 안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무지무지 복합적인 문제잖아요. 온갖 우리 사회의 웬만한 문제들은 여기 지금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을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사회가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마 제일 중앙에 교육 문제가 버티고 있을 겁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얘를 어떻게 교육시켜갖고 어떻게 사회에 반듯한 인간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지금 19년 전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저한테 지면을 완전히 하나를 다 주면서 한번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때 제가 555제라는 걸 주장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년 빼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그냥 중학교라 그러고 또 1년 빼자. 그리고 대학교에다가 1년 오히려 더 보태달라. 다 보태도 1년이 짧아지거든요. 근데 게다가 대학에 5년은 제가 좀 얄궂은 색깔을 이렇게 했잖아요. 5년 다 하지 말자. 공부할 놈, 옛날 물리과 대학 같은 이런 것만 5년 하고 나머지는 뭐 1년짜리도 만들고 2년짜리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만들어서 직장을 얻으러 나오는데 아직 18살 뭐 이 정도의 직장을 막 얻고, 그러면 돈이 생기고 그러면 뭐 결혼할 마음도 조금 일찍 생기고 뭐 이렇지 않겠느냐. 예,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나노 디그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도표를 해놨는데요. 이런 사회제도가, 여성들이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사회제도가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소득이 좀 충분해서, 그리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함께 아이를 키워주고,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경력 단절이 안 되는, 뭐 요겁니다. 원하는 게. 그래서 근데 경력 단절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그 웬만큼 사는 나라 중에 이렇게 M자로 가는 나라는 거의 없답니다.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이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롯데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가게 돼 있습니다. 예외사항 없이 무조건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 2달 집에 가서 아이를 길러보고 오면 확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변화의 모멘텀은 남성이 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여성들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자꾸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그 많지 않은 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제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키웠습니다. 저희 한 사람이 5년을 지방에 가 있는 바람에 제가 학교 데리고 다니고 뭐 다 해서 해봐서 아는데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행복의 가장 큰 포션을 뺏기고 사는 줄도 모르고, 동물로 태어나서 자식을 길러보는 그 행복이라는 건, 이건 세상의 어느 행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이 행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여성들이 육아가 힘들다 하시긴 해도 많은 여성들이 남편하고 아이 보내고 난 다음에 한 11시쯤 카페에 모여서 재밌게 노세요. 수다 떨고 막 재밌게 놀다가 오후 한 3시쯤에 나 집에 가서 밥 해야 돼. 그러고 가요. 그거 우리 남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수다 잘 떱니다. 수다가 여성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회만 있으면 잘 떠들고요. 이런 삶이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구도로 여성의 일로 그냥 묶어놓으면 절대로 이런 행복이 남성에게 안 옵니다. 하여간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마구 이렇게 그냥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이것저것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